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전에 2008년 7월부터 5월까지 미국 일리노이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의 이때가 아마 거의 밝은 미래 교육 거의 굉장히 초창기 때 다녀온 전은성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저의 스토리를 그냥 들려드릴 거고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할 거는 취하시고 이런 거는 뭐 안 들어도 되겠다 싶으신 거는 뭐 안 들으셔도 되고 하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진솔하게 최대한 가감 없이 저의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리액션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풀을 거고 워낙 말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끔가다 뭐 그거 관련돼서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혹시 불편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어나 용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좀 양해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미국 변호사가 될 때까지 살아왔는지를 좀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 이 교환학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도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간략한 발표 PPT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제가 교환학생을 이제 고1 1학기를 마치고 가게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참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어요. 굉장히 그냥 부모님이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고 학원 가라 하면 학원 가고 뭐 소위 말해서 요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치동에서 학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도 다니고 뭐 부모님의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죠. 뭐 안 가봤던 학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갔고 그리고 공부도 정말 한 평균 94, 96 이럴 정도로 참 잘하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뭔가 그런 94, 96 평균 이렇게 받다 보니까 좀 성취감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좀 하니까 이게 할 수 있겠구나. 요령도 생기고 공부에 대한 요령도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소위 말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뭐 나쁜 친구들을 만난다, 만다 이런 말을 좀 하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과 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울리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되게 좀 조용하고 범생이 같고 뭔가 이게 좀 잘나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노는 친구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어떤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도 예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남자들 같은 친구들은 운동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과 이제 조금 어울리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참 믿겨지진 않겠지만 뭐 담배도 피기 시작하고 음주도 하기 시작을 하고 3학년 2학기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90일 연속으로 학교도 결석을 하고 뭐 밤낮 PC방 가는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뭐 새벽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잘난 맛에서 살았었어요. 저는 뭐 부모님의 말씀이 이제 뭐 당연히 귀에도 들리지도 않고 부모님을 마치 용돈 나오는 무슨 은행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부모님께 정말 마음에 정말 아프게 해드렸었던 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뺑뺑이였었어요. 뺑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지역에 맞춰서 사는 곳에 맞춰서 주소지에 맞춰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뿌리뿌리 흩어지는 건데 그렇게 같이 늘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친구들과 찢어지게 됩니다. 뿌리뿌리 찢어지게 돼요. 저 혼자로 이제 오금고등학교라는 곳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들과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스타일 그런 게 너무 좋았으니까 뭐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새벽에 친구들 만나러 가고 여전히 결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각을 참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그 첫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지금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늘 항상 94, 96을 맞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놀면서도 90점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자랑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령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한마디로 그래서 90점대를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딱 이제 진학을 하고 나니까 모의고사 때 제가 6, 7등급인가를 받은 거예요. 거의 9등급 받은 과목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아, 이런 점수를 내가 받을 수가 있구나. 제가 공부라는 거에서 그렇게 크게 뭐라 해야 될까요?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놀고 뭐 PC방 가고.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 공부라는 것에 내가 쌓아놓은 이 공든 탑이라는 거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무게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제 스스로를 처음으로 돌아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정처 없이 그냥 뭐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친구들 만나고 뭐 그냥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았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6, 7등급, 8등급, 9등급을 받고 나니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제 삶에 바뀌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았어요. 여전히 게임이 좋고 여전히 뭐 나가서 뭐 놀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뭐랄까요. 저는 사건이라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사건. 어떤 뭔가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행동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핑계지만 그런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 그 모의고사에 엄청나게 뭐 7, 8등급 이렇게 받으면서. 하지만 그걸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거를 그냥 마음속 깊이 있었지만 그렇게 그냥 흘러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윤성아, 너 미국 가고 싶은 생각 없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친구를 좋아했던 저도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제가 가고 싶다.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 밝은 미래 교육으로 왔습니다. 여기 말고 원래는 삼성역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뭐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영어 시험 치고 영어 시험도 커트라인이었어요. 저는 딱 커트라인. 그 영어 커트라인을 딱 돼서 지금 대표님께서 저한테 은성아 지금 결정해야 돼. 너 막차야. 너 지금 갈래 말래? 지금 결정해야 돼. 근데 저도 뭐에 이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딱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게 갑자기 뭐 계획하지도 않았던 게 정말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됐죠. 또 그러면 또 여기서 제가 바뀌었을까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다시 또 친구들 만나러 가고 뭐 이제 친구들과 이제 마무리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뭔가 미국을 가기 정해졌으니까 그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피성으로 미국 교환학생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교환학생 가서 찍은 그냥 사진들입니다. 이게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들을 그냥 공유하자면은 다 여러분들이 하실 그런 것들인데 이 사진은 좀 특별한 게 제가 있었던 학교가 이제 켄튼이라는 학교인데 이 친구는 지금 성인이 돼서 만난 겁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서 만난 분들과 계속 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일리노이로 가기로 결정이 됐었던 거고 혹시 여기 지금 주도 결정이 됐나요? 어디로 갈지 친구들이? 혹시 일리노이 있으신가요? 일리노이 있으시구나. 일리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뉴욕도 있으신가요? 뉴욕은 없으시고. 네.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교환학생 라이프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일리노이주로 가기 전에 제가 7월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선생님한테 들어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이게 제가 아까 영어 시험이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커트라인이라고 했으면은 한 달 먼저 미국에 가서 영어 연수를 들었었어야 됐어요. 그만큼 제가 영어 실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냥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May I go to the bathroom, please? 이거였어요. 진짜로 못했어요. 그 정도로 못했어요. 근데도 제가 지금 미국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세 군데의 호스트 가정을 겪었어요. 원래 보통은 그냥 한 가정하고 그냥 쭉 있으신데 저는 세 군데의 호스트 가정을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일단은 첫 번째 그 호스트 가정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별로 감추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약속드렸다시피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 첫 번째 호스트 가정에서 혈기왕성했던 그 나이에 이제 음란물, 소위 야동을 보다가 걸린 건 아니에요. 끝났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갑자기 그 호스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호스트 아주머니는 재미교포셨고
그리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인터넷 접속 내역을 쫙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너가 여기를 이렇게 접속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이제 추궁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기록이 있으니 내가 뭐 안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와, 이거는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저는 살면서 그렇게 뭔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수치심이란 걸 느껴봤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는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수치심이라고 하면 그냥 1대1의 상황, 굉장히 뭔가 소수에서의 그냥 가까운 사람들과의 상황. 근데 이 사람은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미국에 간 이유는 교환 학생으로서 간 거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그거를 말하면서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그 가정에는 이제 아들 2명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근데 너는 우리랑 같이 못 있겠다. 적합하지 못하다. 너가 우리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 도피성으로 갔고, 이미 친구들한테는 난 갔다 올게, 그리고 저 여기 그 사진 다 찍고 갈 거예요, 폴라로이드로. 거기에 웃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전 적고 갔거든요. 근데 이미 모든 게 지금 미국에 들어간 지 2달도 안 된 채 이제 끝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호스트 아주머니가 그래도 약간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새로운 호스트 패밀리를 뭐 찾을지 아니면 돌아갈지, 그래도 며칠간의 그거를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충분히 생기실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누군들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뭔가 호스트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라든지 미국의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짱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적반하장식으로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잘못했으면 정말 죄송하다. 뭐 변명을 할 게 없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좀 낮은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다음 기회를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책임감이라는 거를 배우는 그런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부모님이, 내가 무슨 문제를 하면 부모님이 처리를 해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자꾸 옆에 사람들이 다 도와줬는데, 미국에 가니까 전 처음으로 책임의식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내가 이걸 저질렀을 때 내가 이걸 다 수습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뭘 안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전 처음으로 생존의식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생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부모님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었다가, 그런데 참 이게 감사하게도, 사실 이 감사하기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교환학생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또 미국 그런 교환 그런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기관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날라왔죠. 저희 그 호스트 집으로. 그러더니 저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얘기했지만 한국말로 이제 말하자면은, 은성아, 너를 케어해줄 호스트 가족이 없으면은 너는 한국으로 강제 귀국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지만 우린 널 최대한 도와줄게. 왜냐면 제가 죄송하다고 했고, 남고 싶다라는 의사를 또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에 일주일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맥시멈 일주일 안에 너를 케어해줄 호스트 가족이 없으면 돌아가야 된다. 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그 크리스천이라고 했잖아요. 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앞뒤좌우가 다 막혀버리니까,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라는 걸 해보고, 처음으로 막 성경이라는 것도 읽어보고, 뭔가 몸부림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한 3일 있다가 그 기관의 분이 다시 오셔서 너를 받아줄 사람이 생겼다. 그것도 감사하게 똑같이 그 일리노이 주 안에서, 물론 다른 지역이긴 했죠. 차 타고 한 2-3시간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갔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임시로만 받아준다고 한 거예요. 임시로만. 왜냐면은 호스트 아주머니가 임신 중에 계셨거든요. 임신 중에 계셔서 11월까지 또 안 나오면은 저는 11월 때 중도 그냥 끝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가짐, 언제든 난 이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제가 거기 가서도 좀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나? 그 어린 나이에 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참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있다가 보니 저희 그 일리노이 그 교환학생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 저 말고도 한 4-5명의 교환학생들이 있었어요. 남미 유럽에서 온. 근데 그렇게 교환학생을 케어해주고 계시던 어떤 호스트 가정이 제 소식을 듣고 오케이 내가 케어해줄게 하고 그 컨펌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이렇게 11월 달에 아주 뭐 문제 없이 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미국 교환학생이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가? 제가 구구절절 그냥 시간 순으로 제가 살아온 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교환학생에서 배운 거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책임, 목적, 태도인데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사건이 있어야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생각이 많은데 사건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교환학생을 간 사건, 아니면은 뭐 시험을 정말 망한 사건, 아니면 아까처럼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런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들이 이 교환학생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첫 번째 그 호스텔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생존 의식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배웠고, 그 생존 의식 때문에 참 그 한국에 있었을 때의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게임부터 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죠 미국에서는.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또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런 거를 다 저는 그냥 스스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참 그 생존 의식이라는 걸 배웠고, 거기서 책임이라는 거를 또 배웠어요. 사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친구들을 참 좋아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친구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저희 갖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으로만 전화를 하고, 뭐 인터넷으로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전화가 전부였는데 전화비만 200만 원이 나왔어요. 믿겨지시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로. 전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그 당시는 제가 생존 의식이니 책임 의식이니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죄송하다 했어요. 몰랐다. 죄송하다. 근데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지만 네, 그때 이후로 좀 친구들과의 관계도 좀 제가 이거는 내가 왔으니까 뭔가 여기서 내가 잘 적응을 하고 새로운 단계로 좀 나가려면은 이런 문제들도 생겼고 내가 내 스스로가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요, 미국이 참 넓어요. 한국과 다르게 당연히 땅덩어리가 넓지만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더 느낄 거예요. 그냥 넓어요, 정말. 세상 그냥 건물도 크고 뭐 다 큽니다, 그냥.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모든 능력들도 굉장히 우등하다 그래야 되나요? 우월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되게 좋았고, 초등학교 막 6학년 때는 그 육상대회도 서울시대에 나갈 정도로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뭐 흑인 친구들, 백인 친구들, 특히 흑인 친구들의 그런 운동신경과 뭐 거의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제가 아예 뭐 경쟁 상대조차 안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 걸 보면서 뭐랄까요, 세상을 넓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어떻게 보면 좀 겸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새로운 관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봤던 친구들,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들, 그냥 은연중에 그냥 얼렁뚱땅 하다가 생겨진 그런 관계들이었지만, 미국 가니까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사람은 혼자 살지가 않잖아요. 다 옆에 사람들과 같이 살고 도우면서 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주기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의 모든 시작의 위치에 제가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근데 또 감사하게도 누군가는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 관계라는 게 뭘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내 친구들만 잘 있으면 되지.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은 뭐야? 이러고 그랬었는데, 처음 가서 아주 새로운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관계라는 거를 새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 충격. 많이들 아마 배우실 거예요. 전 진짜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뭐 모든 게 다 다르니까요. 음식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정말 달라요. 저는 참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서 돌아오는 반응들도 다를 거고요. 그런 걸로 참 충격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이제 본인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그리고 생존,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스스로 해답을 좀 찾으시기를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충격을 어떻게 이겨냈냐, 학교에 그냥 모든 행사에 저는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홈커밍, 뭐 프람, 뭐 운동부가 있으면 운동부도 그냥 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뭔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그 의식이 조금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멋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난 운동부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런 기회가 널려 있으니 참여하시고 하다 보면은 그 문화에 익숙해지시고 또 여러분들은 아직 자라나는 또 청소년들이시기 때문에 금방 또 적응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너무 중구난방했는데 그렇게 새로운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미국의 삶에서 제가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미국 오기 전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삶의 목적도 없었고요. 그냥 친구들 아무런 뭐 삶의 태도 자체가 그냥 친구들과 노는 거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흘러갔던 건데, 그렇게 생존 의식과 책임 의식과 열심히 살아야 돼, 난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매사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제 스스로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느샌가 미국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고요. 처음엔 그렇게 문화 충격을 받았던 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어 수준은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May I go to the restroom, please? 이랬던 사람이 뭐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든 어떻게든 이제는 막 의사표현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물론 broken English였죠. 막 열심히 막 잘하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려면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존 영어를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미국에서의 적응, 그렇게 영어 실력이 느는 것 등 부모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이 하나하나 제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책임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꿈이라는 것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꿈이 미국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 꿈은 뭐였냐면은 음악 프로듀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근데 거의 아메리칸 아이돌에 나오는 그 심사위원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연관성은 너무나 없지만 뭔가 거기서 내가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냥 그런 마음과 그런 거에서 비롯됐는지 꿈이라는 거를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그런 꿈이었죠. 은서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 잘 받아서 뭐 외고를 가야 돼. 뭐 외고를 못 가면은 인문계를 가서라도 잘해서 수능 잘 봐서 인서울 중에서도 너는 성적을 좀 잘 받았으니까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막 이런 데를 가야 돼. 부모님 뭔가 짜여주는 그런 플랜에서만 살았던 제가, 그래가지고 무슨 뭔가 사자 직업 아니면은 뭐 대기업 그런 거였던 제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꿈을 꾸기 시작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 만족을 했으니 나 미국으로 다시 오고 싶다라는 꿈을 안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그렇게 교환학생을 통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삶의 목적, 돌아오자마자의 삶의 목적은 단순했어요. 미국 다시 가고 싶다였어요. 미국 다시 가고 싶다. 내가 못 가도 미국으로 대학은 가고 싶다. 미국이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보고 처음으로 살아내보고 부모님 도움 없이 해보니까 나는 이 라이프와 이 삶의 방식과 잘 맞는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런 목적이 생긴 거예요. 뭐 거창한 목적도 아니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적. 그런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가야 되니까. 나는 이거를 다시 가야 되니까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그렇게 열심히 살려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긍정적인 결과라는 게 당연히 눈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막 갑자기 뭐 성적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전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먼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가서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내 상황은 어떤가? 나는 지금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주변 관계들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그런 거를 좀 점검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목적 없던 교환 학생 이제 전의 삶에서 이제 목적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사춘기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춘기를 지금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그렇게 사춘기를 겪었다가 간 것처럼 아니면 사춘기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 생각은 사춘기 패턴은 뭔가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넣듯이 마치 이제 빈 컵에 공기가 이제 물을 채우면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삶의 목적이 없었는데 목적이 생기니 이제 사춘기 패턴이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교환학생 이후 이제 그 로스쿨까지의 삶을 간략하게 줄이자면은 저는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를 갔고요. 검정고시를 봤고요, 저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없지만 한국외대 1+3 전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뉴욕 주립대 갔다가 한동대 로스쿨 갔다가 미국 변호사까지 지금 합격하게 된 겁니다.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를 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면은 미국으로 바로 다시 오기는 힘들었고, 그리고 전 정말 뭐라 그러죠? 그냥 전문 용어를 말할게요. 꿀키가 싫었어요. 돌아왔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참 고조선 사람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는 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죽어도 싫은 거예요. 저는 저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린 애가 저한테 반말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다시 하나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다시 고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절대 그거는 싫다고 해서 부모님과 난 미국으로 무조건 가겠다. 그때도 여전히 땡깡 부리고 있었죠. 난 미국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부모님과의 이제 타협점이 뭐냐면은 대안학교였어요.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 그게 지금 용인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 대학교를 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는 대안학교라는 게 이제 그런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받아야 됐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서 저는 합격을 하게 됐고, 근데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또 한국 대학교 생활도 또 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참 감사하게도 이게 한국외대 1+3전이 뭐냐면요, 그 외국어 대학교에서 1년을 공부를 하고 3년은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의 교환학생 같은 거예요. 뉴욕 주립대학교 학생으로 외대에서 1년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외대 1+3 전형을 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로 넘어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미국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로스쿨을 가게 됐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정치학을 하면서 제가 웃기겠지만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서 과목을 막 찾다 보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스프림 코트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거를 딱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고 느꼈던 과목입니다. 처음으로. 이상하죠? 예, 저는 공부를 재밌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유는 왜 좋아했냐? 아직도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가야겠다. 미국 로스쿨을 가야겠다. 라는 또 미국으로의 로스쿨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전까지만 해도 제 공부를 했던 이유는 그냥 생존을 위한 거였어요. 정말로. 그 미국 교환학생에서 받았던 그 생존의식, 삶의 목적. 근데 이거를 통해서 재밌구나, 공부가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렇게 6, 7등급이었다가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는 제가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로스쿨도 3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똑똑해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 마음가짐 때문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학교에서는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 미국 왔으니까, 미국은 저한테는 항상 살아남는 곳이었거든요. 살아남아야 됐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 목적을 쫓아서 갔더니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 로스쿨도 저도 재밌어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마음이 저를 로스쿨로 이끌었고, 크리스천인 저에게는 한동대 로스쿨은, 한동대가 또 크리스천 학교거든요. 그 로스쿨은 그 어떤 기간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참 아무 목적이 없던 삶에서 아주 미시적이고 단기간적인 그런 목적을 갖게 되었고, 그게 미국 교환학생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목적을 갖게 되었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좋아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대를 가니까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런 목적을 또 갖게 되고, 또 더 큰 목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적이었던 그런 나의 목적에서 점점 이게 뭔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여유가 있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원래는 그냥 생존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되었다가 이게 점점 제 그런 삶의 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넓어지는 거를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터닝 포인트의 모든 그 시작이 저는 교환학생이라고 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구난방이었고 이제 좀 마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건들을
삶은 그냥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누구든 다 좋은 것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환학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진짜 귀국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실패도 이제 경험이 될 텐데, 단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실패를 마주하지 않고 실패대로 그냥 냅두잖아요? 그럼 그 실패는 또 반복하게 돼요. 아, 실패했어. 실패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은 사건들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과 싸우기만 하더라도 그 친구와 싸우고 나서 그걸 풀려고 하는 것보다 아, 이제 외면하고 돌아버리고 싶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패를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는 누구든지 마주하죠. 그렇지만 실패를 마주하고 내가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그런 안 좋은 그런 거를 좀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고, 아마 미국에 교환학생 가면 당연히 그런 거를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좌절도 해보고, 너무나 큰 난관도 한번 맞닥뜨려보고, 아, 나의 한계를 한번 느껴보고, 난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구나, 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존재구나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셨는데, 아주 뒤돌아보시면은 참 기가 막히게 아, 저때 내가 저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라는 그 날이 오시기를 전 정말로 바래요. 근데 그거를 실패를 돌아보지 않고 실패를 그냥 실패대로 냈다, 안 좋은 걸 안 좋은 걸로 때도 냈었다, 그럼 그 안 좋은 것과 실패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기실 수 있어요. 좀 스스로를 믿으시면 좋겠고, 좀 저를 보고, 전 정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6, 7등급 8등급, 9등급,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영어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목적이 내 삶에 대해서 일단 열심히 살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자, 그런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선택과 그런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실패를 마주하고, 아,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좀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실패를 맞서신다면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삶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들을 참 좋은 것으로 또 이끌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참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제가 믿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